5번인데 지금 뭐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잖아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잖아. 그런데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라는 건 발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참인 경우에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지만 거짓인 경우에는 발레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발레가 어디인지 알면 되게 좋잖아. 찾기가 좋잖아. 그럼 발레는 어디 있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게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봐봐. 야 이렇게 쓰면 누가 잡아가냐? 꼭 P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난 이 동그라미가 P의 여집합이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참이려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not P면 Q이라는 말은 진리집합 P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진리집합 Q에 있다는 뜻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생겼거나 Q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게 더 일반적이죠. 교집합 원소가 없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P의 어떤 원소들은 이런 데 있는 원소들은 Q에 들어있지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Q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뭘 잡는 거예요? 발레를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집합은 P의 여집합에서 Q를 뺀 거잖아요. 그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써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집합 Q에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다이어그램 모양이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 여기에 P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P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P의 여집합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도넛 모양 아니야? 도넛 모양이잖아. 동그라미 모양이라도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겠죠? 집합의 형태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지 동그라미랑 아무 상관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A 이렇게 B 그리면 돼요? 되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집합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고 A와 B가 겹친 영역이 있고 B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술형 답안에 저렇게 써도 돼요? 굳이? 굳이요? 예. 선생님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제 말은 좀 그 틀을 깨셔야 그러니까 다 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냐 이 나피지 않냐 그럼 P의 여집합이지 않냐 바깥쪽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 동그라미를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P가 그 도넛 모양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명제를 뭐라고 합니까? 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조건 명제 뭔지 아시죠? 조건 명제 뭐야? 충격인데? 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명칭이야. 왜? 조건은 명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뭐가 조건인데요?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해요. 명제는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란 말이야. 즉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첫 번째 조건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조건은 반드시 참이 된다. 이걸 결론이라고 하죠. 즉 가정과 결론으로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만든 명제가 되는 거예요. 명제가 아닌 두 개를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었으니까 재밌는 명칭이잖아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명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명제 아님. 근데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하는 거니까. 명제 아닌 거 두 개 연결해서 명제 만들었음.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렇고요. 조건 명제의 참을 판정하는 기법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여주시면 되고 거짓을 판정하는 기법은 당연히 진리집합이 포함되지 않는다를 보여줘도 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 발레를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발레는 어디 있냐면 이 차집합의 원소 중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의 개념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고 있던 내용이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억의 연장을 유도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잘 몰랐던 내용이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몰라도 되는 내용 아닙니다. 네. 자, 11번. 야, 이거 문제 바뀌어 있지 않냐? 문제 그대로냐? 이거 똑같냐? 내 책이랑 똑같냐? 문제? 네, 그래요. 네. 자, P명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P명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P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집합으로 확인하는 건 별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P의 원소는 어떤 구간 내에 실수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보다, 특히 연속적인 이런 무한집합은 수직선 상에 표시하는 것 자체를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한집합이나 다이어그램 그려서 막 1, 2, 3, 4 쓰는 거지. 이건 개수가 무한계잖아. 그래서 P의 조건을 조금 더 구체해보면 x-a의 정수 부분이 n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x-a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만 다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n 더하기 a보다는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 더하기 a보다는 작다가 지금 뭐냐면 실수 x가 존재하는 진리집합 P의 실수 x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집합 Q의 x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죠? 진리집합 Q의 x의 영역은 1로부터의 거리가 2a 이하이다 라는 얘기가 왼쪽으로 2a만큼 가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있을 거고요. 1-2라고 쓸까? 똑같지만 1-2a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2a만큼 가면 1 플러스 2a가 있겠죠. 그죠? 위에 있는 범위가 아래에 있는 범위에 안겨한다는 얘기야.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냐면 위에 있는 범위의 왼쪽 끝값인 n 플러스 a라는 놈은 아래에 있는 범위의 왼쪽 끝값인 1-2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위에 있는 범위의 오른쪽 끝값인 n 플러스 1 플러스 a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범위의 오른쪽 끝값인 1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사실은 a와 n이 동시에 들어있는 형태의 연립부등식을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물어본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 식을 처리하는 게 좀 불편한 느낌의 문제잖아요. 근데 부가적인 조건이 뭐냐면 정수 n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n을 이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a를 일단 숫자로 보고 풀거나 혹은 n을 숫자로 보고 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실수 a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제 생각에는 a를 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에 대해 정리하겠다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을 a에 대해 정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까? 맞아요? 네. 여기 잘못 써놨네. 2a 플러스 1 써놔야 되는데 뭘 써놨냐? 그지? 풀려고 보니까 잘못 써놨잖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끝값보다 작거나 같다고 제가 말로 했는데 그렇게 안 정해놨죠? 그죠? 네.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얘기해. 알았어? a는 n보다도 크거나 같네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같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3분의 1 마이너스 n하고 누가 큰지를 모르겠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빼서 정하는 거예요. 그냥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n에서 3분의 1 마이너스 n을 빼볼까요? 그러면 3분의 1로 통분하면 3n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잖아요. 즉 얘가 3분의 1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이 되죠. 만약에 n이 4분의 1보다 크다면 n이 큰 겁니다. n이 4분의 1보다 작다면 n이 작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정수니까 그냥 n이 4분의 1보다 클 때 뭐 크거나 같을 때라고 쓰지만 실제 n은 얼마부터? 1부터 가능한 거죠. 두 번째
n이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쓰지만 n은 0부터 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n이 4분의 1보다 크다고 하면 n이 더 큰 거니까 공통 범위가 큰 거보다 크다잖아요. 즉 a는 n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공통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의 경우에는 4분의 1보다 작게 되면 3분의 1-n이 더 크게 되니까 a는 3분의 1-n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이때 n은 뭐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1부터 가능하다고 했죠.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이 최소라고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 경우에서는. 그죠? 두 번째는 0부터 가능하다고 했죠? 그잖아. 예. 0을 집어넣어 보면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분의 1이 최소가 되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3분의 1이 더 작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들어있는 부등식을 처리할 때 있어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좀 독특하긴 한데 뭘 가지고 처리했다고요? 이 정수 조건을 좀 이용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A에 대해서 이제 N을 상수로 보고 정리를 한 거죠. A를 상수로 보고 정리를 하면 A의 실수 조건을 써야 되는데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잖아요. N을 상수로 보고 정리를 하면 N이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납득하시겠어요?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공통범위를 구하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대소 비교하는 건 당연하죠. 누가 더 앞쪽에 있냐, 누가 더 뒤쪽에 있냐 알아야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명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문제는 그냥 연립부등식이 어려운 문제 아닐까 싶고요. 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이거 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모든 실수 x인 경우와 어떤 실수 x인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가 많게요, 후자가 많게요?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고등상에서 항등식 졸라게 했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뭔가를 판정하는 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을 자세히 안 읽고 문제를 풀다가 실패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어떤을 되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걸 정확히 뭘 뜻하냐? 그냥 다른 말로 치환하면 존재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읽지 마시고 실수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k-1과 k 플러스 1 사이에서 실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구간의 길이가 지금 얼마니까? 4니까 무한개의 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0과 2 사이에 있기만 하면 저건 참인 거죠. 어떤은 존재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얘 구간의 길이가 4잖아요. k 플러스 3에서 k-1을 빼보면 구간의 길이 4를 잡으면 k가 움직이니까 이제 구간 자체는 이동을 하겠지만 어떻게 이동하더라도 그 안에 실수는 몇 개가 있어요. 무한개가 있죠. 그 무한개의 실수 x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거 해석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문장을 해석하는 훈련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고3 미적분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석하는 기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공부하고 얼만큼 얻을 것이냐를 이 단원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쟤가 움직인다고 했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관점 아닌가? 어차피 0과 2 사이는 이렇게 고정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는 K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아이란 말이야.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 플러스 3인 상태로 K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K가 작아지면 왼쪽으로 슬라이딩인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그림이죠.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만. 여기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지금 0과 2사이에 있는 값이 이 안에 있는 무한개의 실수 중에 0과 2 사이에 들어있는 게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또는 얘가 우측으로 좀 슬라이딩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k-1이라는 놈이 2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2가 빠져. 2가 빠지면 잇몸으로? 네. 2가 빠지기 때문에 실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죠. 네. 이걸 합쳤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6개입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쓴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겠다. 어떤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떤은 그냥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울 겁니다. 알겠죠? 네. 주의! 어떤에 조사, 도가 붙으면 존재가 아니고 모든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도라는 표현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어떤만 보시면 안 되고 붙어있는 조사 보셔야 돼요. 조사. 알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도라고 붙어있으면 갑자기 이게 모든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뭘 갖다 집어넣어도 라는 뜻이니까. 어떤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조사까지 보십시오.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는 참이지만 그 역은 거짓이다. 이걸 조건으로 말하면 무슨 조건이 되죠? 충분 조건이 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출발 조건 이딴 식으로 막 생각하는 놈들이 있는데 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좀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에요.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P가 참이라는 사실은 Q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P가 참이라는 사실은 실제 뜻은 뭐냐면 P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만 봤을 때 그건 Q의 진리집합에도 들어있다. 그래서 Q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충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화살표가 여기서 출발하니까 출발 조건, 충분 조건 이질하지 말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럼 필요 조건은 뭘까? 자,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여기 들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게 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필요 조건은 이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고르면 Q에도 들어있겠지만 여기 있는 걸 고르면 Q에 안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어떤 X가 P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Q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닌 건데 이 아이를 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냐? 여기 들어있는 애들보다는 낫잖아요. 일단 이걸 뚫고 들어와야 여기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1단계 면접 통과한 애들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아, 진짜로 그래요. 1단계 면접을 통과해야 최종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1단계 면접을 통과는 최종 면접 통과의 필요 조건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면접 통과는 1단계 면접 통과의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인 거죠. 아니 최종 면접을 통과했는데 1단계 면접에서 탈락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걸 좀 이해가 화살표가 출발하니까 뭐 어쩌고 화살표를 맞으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뭐 필요하고 뭐 이런 개소리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문제를 해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의미를. 단순히 지금 명제에서 이거 삼것이나 몇 개 주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알았니? 알았어? 자, 내 말 잘 들어.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위기한 필요 조건이다. 참이와 거짓이야. 이거 답변 못하면 이해 못한 거다. 충분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 위기한 필요 조건이다. 참입니다.
일단 충분 조건이어야 필요 충분이 되는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필요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참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참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참이에요. 뭔 소린가 싶은가요? 이거 혼자 만들 수 있잖아요. 혼자 말장난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뭐 어쨌거나 얘는 지금 뭘 하자는 문제냐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정확히 이런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P가 Q에 포함되긴 하지만 P는 Q랑 같지는 않는 거죠. 이런 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나요? P가 Q의 진부분집합인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집합이 보이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진리집합이 뭐냐고. 실수 조건이니까 A는 B는 0이잖아요. 맞아요? 얘는 뭐예요? A는 B이거나 또는 A 더하기 B는 0이죠. 근데 A는 B 안에 이미 얘가 쏙 들어가 버리죠. 절대 둘이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보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고 절대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봐보면 옳고 이렇게 봐보면 틀리다 이런 짓까지 하지 말고 그냥 진리집합을 읽으란 말이야. 진리집합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된다. 결국은 고2든 고3이든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할 줄 알면 고2, 고3이 편한 거 아니야? 그냥 진리집합을 읽으세요. 그럼 그냥 참이에요.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무조건 크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 기억 참입니다. 자, 니은의 진리집합을 읽어볼까요? 니은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약간 다른데? A, B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아니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위의 점이다. 즉 제가 이걸 바라봤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쪽이 A고 이쪽이 B일 때 여기하고 여기 있는 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A는 음수 또는 B는 음수니까 A가 음수면 여기 다 되는 거죠. 또는 B가 음수면 여기 다 되는 거죠. 누가 크냐? 오른쪽이 크잖아.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그냥 참인지 바로 알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진리집합이 떠올라야 한다고. A, B는 음수이다를 보고 A, B는 2부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 B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너네 이거 생각 이렇게 확장해야 돼. 거부하지 마.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창성 내가 뭐라고 했어? 제법인데? 위기 탈출. 예. 이해하시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떠오르는 능력만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참인 거 알잖아. 맞았네. 바로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걸 뭐 굳이 가보고 거꾸로 가면 막 발레가 어쩌고저쩌고. 진짜. 야, 발레 언제 하는 거냐면 진리집합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을 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팁을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진리집합을 맥시멈으로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럼 어떤 명절에 만났는데 떠오르지가 않아. 그럼 걔는 무조건 거짓이다. 엄청 꿀팁이에요. 왜냐면 나는 다 떠올릴 줄 아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럼 거짓인 거야. 발리 찾을 것도 없어. 시험에서 거짓이라고 하면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떠올리는 능력을 확보하면 거짓 명제를 추적하는 능력도 엄청 뛰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틀린지 감도 안 오면 발리를 어떻게 써요? 틀렸다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발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았는지 틀린지가 반반이야. 그러면 증명해 볼 수도 있고 발리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맞았다면 발리를 쓰면 발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집 해설을 펼치면 너 틀렸어. 사실 이런 발리가 있지. 이절하면 그러네.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야. 틀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야 발리를 쓰는 거란 말이야. 이 새끼들은 다 아는 상태에서 네가 잘못한 거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틀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려면
진리집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 알고 바로 발레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해설지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진리집합이 안 떠오르니? 그렇다면 고등수학 하드 접으렴?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냥 발레 그냥 써서 보여주는 거지. 알았니? 자, 디귿 보세요. 얘 진리집합은 A는 B죠. 오른쪽은요? A는 B입니다. 왜냐면 얘를 백날 인수분해 해봐야 이게 나올 거 아니냐, 아가들? 맞아? 이게 0이 되게 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가 실수일 때. 왜냐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간주하면 B가 실수, B제곱 실수이기 때문에 실계수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허근 같죠? 판별식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이니까. 0일 때나 중근이 될 텐데 뭐 0인 경우는 A, B가 둘 다 같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저게 포함돼 버리죠. 식은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실수 두 개가 같으면 세제곱도 같습니다. 세제곱근도 같고요. 제곱하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홀수번 거듭제곱을 하거나 홀수 거듭제곱근을 씌우면 등호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을 보고 둘이 같은 말이다.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리집합이 크기가 똑같아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진리집합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25번. 실수 x, y와 세집합 a, b, c에 대한 조건 p와 조건 q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뭘 보고 싶습니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고 p와 q는 같지 않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기억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진리집합인가? 약간 고민되네요. 자, 기억의 저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지 아니 친구들? 아니 안 많이? 예.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진리집합을 떠올리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이게 분사무잖아요. 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진리집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오른쪽을 또 봐야 알죠. 오른쪽을 해보시면 이것만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이거의 진리집합을 알아요. 알지만 지금 교육과정에 맞춰서 생각했을 때 알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틀린 명제면서 틀렸네 이게 아니라 잠깐 오른쪽 것만 봐보게. 오른쪽 거를 양변에 xy를 곱해서 정리하면 y 더하기 x는 xy거든. 오? 똑같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동치 변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식은 분모에 x와 y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0이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두 번째 식은 0이 아니다라는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옆에다 뭘 써야 돼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얘 진리집합이 떠오르진 않지만 조건 자체가 일치하죠.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0, x가 0인 상황과 y가 0인 상황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왼쪽에 있는 집합보다 확실히 더 작아서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지만 참임 명제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시계 모양이 같은 걸 준 겁니다. 진리집합을 내가 떠올릴 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알았니?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저게 뭐지? 야, 이게 뭐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니야? 이거 실제로? 얘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하고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지금 P의 진리집합은 그냥 U예요.
어떤 집합을 갖다 때려 박아도 늘 성립하는 거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는 B를 만족하는 집합들은 제한적이지만 얘들은 무조건 U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U랑 같을 수도 없죠.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참이 되는 명제입니다. P는. 사실 그 P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참인 명제인 거죠. 참인 명제는 진리집합이 U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이 U예요.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U는 아니잖아요. 그럼 U가 아닌 모든 집합은 U에 포함되고 U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맞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집합 A, B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조건이. 디귿. A가 B에 포함되거나 혹은 A가 C에 포함된다 라고 했거든요. A는 B의 합집합 C에 포함된다고 했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뭐 B, C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B, C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A가 이렇게 들어있거나 아니면 아니죠.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예. A가 이렇게 들어있거나 아니면 A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B와 C가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어도 당연히 되고요. A가 이렇게 있어도 당연히 되고 A죠. 네. A가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큰 진리집합인 거죠. 둘이 같아질 수 없죠.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오히려 오른쪽이 더 큰 표현입니다. A 합집합,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간다는 게 B에 포함될 수도 있고 C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냥 B와 B와 C의 교집합과 C에 걸쳐서 이렇게 넓은 범위에 존재하면서 그냥 합집합에만 포함되는데 실제로는 B에도 포함 안 되고 A에도 포함 안 되죠. 그죠?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일 때 참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니니까 완전히 반대로 물어본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이게 그 논리를 쌓는 지금 문제풀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논리가 많이 쌓인 학생도 있고요. 논리가 별로 안 쌓였는데 약간 귀납추론?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풀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수학을 지금까지 공부한 애들도 있어서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꼭 다시 물어보시고 지금 물어보고 그러면 남아서라도 좀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예. 본인의 부족한 논리를 꼭 채우셔야 돼요. 여기서 논리를 잘 채우시면 이 이후에 듣는 모든 내용이 더 많은 것이 들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누가 가르치는 한국말로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모국어의 단점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됐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논리력이 쌓이면 창성아 논리력이 쌓이면 실제보다 그러니까 쌓이기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실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은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